네, 지난 시간에는 행렬 로가 만족해야 될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두 가지 조건인 이그니션 컨디션 그리고 브레이크 이븐 컨디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행렬 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행렬 로를 구성하고 있는 바로 행렬의 연료가 될 듀티륨, 트리튬 얘네들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생유압 로를 잘 운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듀테론과 트리톤의 상태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플라즈마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 플라즈마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이 플라즈마 어떻게 잘 가둘 것인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열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는 플라즈마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한번 다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어떤 분들은 플라즈마 기초에 대해서 들으신 분들이 이미 계시기 때문에 플라즈마에 대한 이해가 있으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또 일부 청취자분께서는 또 플라즈마에 대한 기초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강의를 들으신 분이든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이든지 간에 우리가 핵융합 기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플라즈마에 대한 기본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은 제가 이제 플라즈마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핵융합 롤을 하기 위해서는 핵융합 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플라즈마를 잘 기술해야 된대요. 그 플라즈마 특성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고 또한 최적의 상태를 만들 수 있을 텐데요. 그럼 플라즈마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자, 플라즈마가 일단 너무 어려우면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이 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 방 안에 있는 기체를 어떻게 기술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예를 들면 뭐 제가 지금 여기 지나가고 있는 기체 분자 하나를 잡았다.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얘 하나를 기술할 수 있겠죠. 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다. 뭐 카티지언 코디네이터로 하면 x, y, z 좌표에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었나. 그러면 vx, vy, vg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간. 사실 7차원 함수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실 입자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텐데 얘네들 우리가 하나하나를 다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싱글 파티클 하나하나를 추적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뉴턴의 법칙에 서 F는 ma 우리 힘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초기 이니셜 컨디션을 알고 그 다음에 가해지는 힘을 알게 된다면 얘가 나중에 어떻게 이동하게 될지 우리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라플라스의 괴물이라고 하죠. 초기 조건을 알고 힘을 알게 되면 앞으로의 뭐 수만 년 시간, 뭐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얘가 어떻게 움직일지 완벽하게 알 수 있겠다. 라플라스 괴물이라고 하는데 사실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겠죠. 자, 그렇게 입자 하나하나를 다 따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방에는 너무나도 많은 입자들이 존재합니다. 뭐 단위 큐빅미터당 10의 25승, 26승계 정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세는 것만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죠. 자, 따라서 사실 여기 있는 기체 분자 하나하나를 따라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카이네틱 어프로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물리 시간에 이제 배웠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는 것을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분포함수죠. 뭐 속도 분포함수. 예를 들면 이 방에는 뭐 이런 어느 쪽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이 스피드를 생각하십니다. 쉽게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입자의 개수가 어떻게 분포할 것인가, 발견된 확률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분포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맥스웰렌이라든지 볼츠만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요. 연력학에도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분포함수를 통해서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통해서 기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복잡하죠. 이 분포함수라는 게 도대체 뭘까?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또 복잡해요. 아, 머리 아프다. 그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사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방에 있는 기체를 유체로 그냥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유체는 우리가 기체나 액체 같은 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체역학이라는 수업을 들으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혹시 듣지 않으셨다면 들으시기를 또한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방의 기체들을 바로 유체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온도, 밀도, 압력, 그리고 유체가 올라가는 속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의 밀도, 단위 큐빅미터당 몇 개의 입자가 존재할까? 온도,
온도 여러분 측정할 수 있죠. 자, 이게 다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입니다. 자, 밀도는 측정하기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접근하시자면 압력. 자, 압력은 여러분 혹시 이런 식을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NKT, 볼트만 상수 곱하기 density 곱하기 temperature. 자, 그러니까 압력, 1기압, 1기압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런 압력이라든지 또는 온도, 온도는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평균 운동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에 있는 기체 분자들. 자,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또한 속도, 얼마만큼 기체가 흘러가는가. 지금 괜찮지만 여러분 예를 들면 에어컨을 튼다든지 히터를 틀게 되면 어떤 플로우가 생기게 되죠. 그럼 평균 유속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쉽게 기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방의 기체를 기술할 때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기술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하나 입자를 따라가는 방법, 그리고 또한 이것의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구해서 카이네틱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 방법은 유체를 해석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체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면 플라즈마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플라즈마도 다음과 같은 방식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체역학에서 배운,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고 그 다음에 경험했던 방법을 그 방법론을 플라즈마에도 그대로 도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플라즈마를 기술하는 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자 하는 플라즈마, 어떤 플라즈마인가? 태양과 같은 상태죠. 우리는 지금 원하는 것은 10keV 또는 20keV, 그러니까 1억도에서 2억도 정도의 에너지, 온도를 갖는 핵융합 플라즈마 상태입니다.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물질의 네 번째 상태 또는 첫 번째 상태인 플라즈마 상태이죠. 자, 보시면 우리 다시 복습해보면 시그마 V 파라미터가 이게 있고요. 온도가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DT 반응을 일으키려고 하면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야 되겠다는 걸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10kV 1억도 정도는 되어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크로스 섹션이 생긴다, 반응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온도를 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핵융합의 원료로 사용하게 되는 중수소, 삼중수소는 이제 기체 상태를 거쳐서 온도를 더 높이게 되면 플라즈마 상태로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플라즈마 상태, 핵융합을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이 플라즈마 상태, 이 상태를 지금 우리는 기술하고 싶은 거죠.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싱글 파티클 어프로치. 자, 이제 플라즈마 입자 하나를 따라가 보도록 하죠. 실제로 우리 K스타 안에 있는 플라즈마의 개수를 한번 우리가 세보면요. 단위 큐빅미터당, 세제곱미터당 한 10의 19승에서 10의 20승계 정도의 입자가 있습니다. 정말 많죠. 그냥 큐빅미터당 그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전체를 보려면 플라즈마 볼륨을 더 곱해야겠죠, 거기에.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개수인데요. 이걸 다 따라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우리 컴퓨터의 파워로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이 강의가 혹시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뭐 수십 년 후에 컴퓨터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면 그 중에 여러분이 혹시 이 강의를 듣고 계신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2017년인데요. 18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현재 입자 하나를 따라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하지만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싶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플라즈마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알려면 일단 입자 하나하나를 따라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전체적인 모습을 보는 게 필요하겠죠. 나무도 보고 그 다음에 숲을 볼 수 있어야겠죠. 자, 두 번째는 키네틱 티어리, 말씀드린 대로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도입해서 이해하는 방법이 되겠고, 마지막 플루이드 티어리, 유체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특히 이 싱글 파티클 어프로치가 이 플라즈마의 물리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좀 더 강조를 하겠고요. 키네틱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이 수업 시간에는 크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겠고요. 그다음 플루이드 티어리를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싱글 파티클 어프로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개의 입자, 차지 파티클을 하나를 따라가 보는 거죠. 자, 그럼 이 따라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따라가면서 얘가 어떤 힘을 받게 될 것인가, 어떤 지배 방정식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쿠에이션 오브 모션이죠. 운동을 지배하는, 움직임을 지배하는 어떤 방정식이 있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개개의 차지드 파티클, 아이온이나 또는 전자가 될 텐데
걔네를 따라가면서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일단 매스를 m이라고 하겠습니다. 질량을 m, 그 다음에 전하량을 q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얘가 어디서 움직이느냐? 그러면 전기장과 자기장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뭐 플러스 이온이 움직이고 있으면 이게 또 전류가 되겠죠? 여기에 전기장이 형성이 될 거예요. 또한 자기장도 형성이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차지드 파티클의 움직임은 그게 바로 전기장과 자기장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한 외부에서 우리가 전기장과 자기장을 걸어주기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또한 반응을 하게 되겠죠. 자, 어쨌든 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제 필수적으로 따라다니게 됩니다. 자, 하지만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외부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을 걸어줬는데 거기서 이제 입자들이 움직임을 보는 것 자체도 사실 복잡한데 그걸 따라가면서 입자들이 또 추가의 전기장과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전류를 만들어내고 하게 되겠죠. 자, 그것까지 고려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싱글 파티클 어프로치에서는 이 개개 차지가 움직이면서 얘가 만들어내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일단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방정식이 사실 지배하고 있는 방정식인데요. 자, 왼쪽을 보시면 mdv/dt 이건 가속도가 되겠죠. 자,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뉴턴의 법칙에 나오는 F는 ma에게 해당됩니다. 자, 받는 힘이 되겠죠. 입자가 받게 될 힘. 그러면 어떤 힘을 받게 될 것인가? 그럼 전기장과 자기장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힘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전기장, 그 다음에 자기장 이게 들어가게 되죠. 자, 여러분이 전자기학에서 전자역학에서 아마 배우셨겠지만 입자의 전기장에 걸리게 되면 EQ라는 힘을 받게 되고 또한 입자가 자기장을 거슬러 움직이게 될 경우에는 자, V 크로스 B라는 힘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전하량이 곱해지게 되죠. 자, 이게 바로 Equation of Motion. 어떤 하나의 파티클이 전하를 가진 파티클이 움직일 때 전기장과 자기장 내에서 움직일 때 받게 될 힘을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입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자, 이게 자기장이 걸려있네요. N극에서 S극. 그럼 입자가 이렇게 반듯하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휘게 되죠. 자, 이런 힘을 우리가 로렌츠 포스라고 하죠. 바로 Q, V 크로스 B. 이걸 로렌츠 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힘도 바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여기 영상을 하나 보시면 입자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자기장 있으면 입자가 빙글빙글 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이런 현상. 사실 요걸 풀게 되면 F는 MA, MdVdt는 Q, V 크로스 B를 풀면 사실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조금 이따 배우시게 될 텐데요. 자, 이걸 실제로 우리가 한번 식을 풀어서 한번 정말로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간단한 경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자기장이 없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기장이 없는 상황에서 전기장만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이쿠에이션 오브 모션을 세울 수가 있겠죠. 지배 방정식을. mdv/dt는 QE가 됩니다. 자, 이제 EQ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자기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편의상 이 전기장이 다음과 같이 걸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G방향으로 걸려있다. 그러면 E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G방향으로 걸려있고 방향은 단위 벡터 K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G방향의 단위 벡터.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초기 속도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제 입자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초기 속도가. 그때 전기장이 이렇게 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속도는 지금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는데요. 자, X방향으로는 Vx0 시간이 0일 때 Y방향은 Vy0 G방향은 Vg0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을 풀기 위해서는 자, 요게 이것과 같다라는 걸 풀기 위해서는 각각 X성분, Y성분, G성분에 대해서 적분을 수행하면 되겠죠.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과 같죠. 적분을 수행하시게 되면 우변에서는 X성분 0이에요. Y성분도 0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초기 속도 그대로 갖게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G성분만 다음과 같이 QEG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죠. 자, 이걸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 속도 더하기 M으로 나눠줘서 M분의 Q, EG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해석을 해보자면 X방향과 Y방향은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고 G방향으로 오면 가속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를 바탕으로 XYG 성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XYG 성분은 이걸 다시
적분하면 되겠죠. 시간에 대해서.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죠.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수행하시게 되면 각각 위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x, y, z를. 자, 한번 적분해보죠. 그러면 초기 위치에서는 0,0,0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보시면 그냥 여기에 vx0t만 곱해주면 되겠고요. y방향도 t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vy0t. 자, g방향도 마찬가지로 vg 성분도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vg0t 플러스 t가 하나 있기 때문에 2분의 1 mqegt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x, y, z도 구할 수가 있겠고요. 이걸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전기장이 g방향으로 걸려있을 때 입자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x방향과 y방향은 그냥 등속 운동을 하고 있겠고요. g방향으로만 어떤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파티클의 트레이젝토리가 될 수 있겠죠. 다음과 같이. 자,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적분을 수행하게 되면 V 성분을 각각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적분해서 X, Y, G 성분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입자가 전기장에 걸리게 되면 처음에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가 얘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호모지니어스한 일렉트릭 필드가 호모지니어스, 그냥 G 방향으로 모두 위치마다 다 죄송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걸려있다. 이런 상황에서의 우리가 한번 식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입자의 트레젝토리 실제로 구해봤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번에는 자기장이 걸려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제 전기장은 없어요. 자기장만 걸려있는 경우. 호모지니어스입니다. 이 경우도 G방향으로 걸렸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플라즈마 피직스를 할 때는 자기장을 걸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G방향으로 걸어준다라고 보통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자, 이 경우는 자, F는 MA식을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렌츠 포스만 남게 되겠죠. 이제 EQ는 없어요. 전기장 없다. 자, 그 다음에 자기장은 G방향으로 걸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BZ, K 벡터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초기 속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했어요. X방향은 VX0, Y방향은 VY0, 그 다음 G방향은 VG0. 하지만 여기서 V 파라렐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항상 플라즈마 물리를 할 때도 파라렐을 이렇게 써놓으면 어떤 방향인가 하면 무조건 거의 자기장이 기준이 됩니다. 자, 파라렐을 쓰면 자연스럽게 자기장과 평행한 성분이구나. 이게 만약 퍼펜디큘러 형태로 되어 있으면 자기장과 수직인 방향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걸려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 문제를 풀어보자. 그러면 실제로 입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양변을 적분을 수행하겠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수행하겠는데요. 자, 이게 좀 복잡해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가 있죠. 외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X성분, Y성분, G성분을 다 구해가지고 실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과정을 생략하겠는데요. 여러분이 플라즈마 기초를 들으셨더라도 다시 한번 이걸 다시 한번 유도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구하시게 되면 Vx는 Vpop 코사인 오메가 ct 플러스 파이, vy는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되고요. 마이너스가 되고, 자, 차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달라집니다. 아이온인 경우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일렉트론 경우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vpop 사인 오메가 ct 플러스 파이, vgt는 vg0 이퀄 v파라렐. 자, vg 방향으로는 그냥 초기 속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x하고 y 방향에는 어떤 사인 코사인 함수를 그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vpub은 말씀드린 대로 pub, 이거는 자기장과 수직인 성분이란 말이죠. 자기장과 수직인 성분이면 x나 y 성분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vx의 제곱 플러스 vy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파이가 있습니다. 어떤 위상차가 있는데 탄젠트 파이는 마이너스 플러스 vx0분의 vy0 초기 속도의 함수죠. 그 다음에 여기 오메가-C가 들어있는데요. 어떤 프리퀀시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건 n분의 qb로 표현됩니다. 자, 프리퀀시는 우리가 양수로 서로 약속을 해서 일렉트론이든 일렉트론이든 또는 아이온이든 상관없이 플러스 값을 주기 위해서 절대값으로 표현했습니다. 전하량의 절대값. n분의 qb가 바로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인데요. 후에 이걸 좀 더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vpop, 탄젠트, vpop과 파이, 그 다음에 오메가-C를 도입하게 되면 이렇게 vx와 vy, vg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적분을 수행하게 되면 XYZ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실제로 시간에 따라서 적분을 수행하시게 되면 뭐 코사인 적분, 사인 적분 여러분 다 아시니까 초기 위치였던 X0 더하기 오메가 C분의 V법 사인 오메가 CT 플러스 파이 그다음 Y는 Y0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V법 코사인 오메가 CT 플러스 파이 G는 G0 플러스 V8을 T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식을 자세히 보시면 사인과 코사인이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걸 잘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어떻게? 일단 X0를 여기다 넘기시면 X-X0 Y 대신 Y-Y0를 해보시고 제곱을 서로 더해보세요. X-X0의 제곱은 이것의 제곱이고 Y-Y0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 근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X-X0의 제곱 더하기 Y-Y0의 제곱은 오메가 C분의 V법의 제곱.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걸 다시 표현해보면 오메가 C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걸 써보면 QB분의 V법 M의 제곱. 자, 자세히 보시면 이거 여러분 우리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 배운 거예요. X-X0 제곱 더하기 Y-Y0 제곱은 R의 제곱이다. 바로 원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따라서 이게 바로 어떤 원의 반경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걸 우리가 라몰 레디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 궤적으로 구해봤어요. 실제 한번 그림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특히 이 라몰 레디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가 자기장이 5테슬라 정도 걸려있다. 이터 같은 경우 5.3테슬라인데요. 그럼 5테슬라 정도 걸려있고 온도가 10kV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자인 경우에는 0.05mm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5테슬라 집어넣으시고 전하량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kV에 해당되는 여기 에너지를 2분의 3kT는 2분의 1 MV제곱을 해서 온도를 속도로 바꿔서 넣어보시고 그 다음에 전자의 질량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0.05mm가 나옵니다. 굉장히 작은 양이죠. 굉장히 작아요. 듀테리움과 트리튬 살펴보시면 듀테리움 같은 경우는 2.9mm, 트리톤 같은 경우는 3.5mm. 이거보다 훨씬 크죠. 왜냐? 여기 질량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라몰 레디어스도 실제로 구할 수가 있고요. 상당히 작은 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그림이었죠. 아까 이 식이었죠. 이 식을 그림을 그대로 그리면 아이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아요. 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더라.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코사인 벨로시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달랐죠. 아이온과 일렉트론이 서로 달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마디로 도는 방향이 다르겠다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근데 원이 달라요. 크기가.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방금 했었어요. 질량에 따라서 반경이 달라진다. 질량이 클수록 커진다라는 걸 알게 됐죠. 자, 이온의 질량이 더 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큰 원을 그리게 되고 전자는 작은 원을 그린다. 자, 그리고 여기는 자기장은 이쪽 방향에 걸려있다. 자, 이렇게 자기장이 수직 방향으로 빙글빙글 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XY 평면에서. 자, 이걸 그림으로 다시 그려보면 이제 3차원으로 그려보죠. 단면을 잘라서 XY 평면에서는 원을 그리고 있지만 G 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이 등속 운동을 하고 있더라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감아서 올라가는 형태를 그리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특히 이 이동하는 거리 델타 G 이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유도를 해보셔도 좋겠는데요. 2파이 곱하기 오메가 C분의 V8R의 8R의 벨로시티 G 방향의 벨로시티가 되겠죠. 이걸 우리가 피치 오브 더 헬릭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얼마만큼 얘가 올라가는가 이 간격을 감고 올라가는가 라는 것을 나타내는 척도가 됩니다. 자, 어쨌든 아까 그 식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이 3차원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이걸 우리가 동영상으로 해보면 훨씬 간단하게 더 볼 수가 있죠. 쉽게. 자, 이렇게 초기에 시작을 해서 얘가 자기장에 걸려있으면 다음과 같이 돈다. 자기장을 따라서 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첫 시간에 핵융합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이 그림을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우리가 직접 이쿠에이션 오브 모션, 로렌츠 이쿠에이션을 로렌츠 포스에 대한 이쿠에이션을 풀어봤더니 정말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플라즈마를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 반경은 어떻게 될 것이며 프리퀀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략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한꺼번에 걸려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이 됐죠. 자, 이 경우도 우리가 항상 자기장이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장은 G방향에 걸린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위치에 따라 변하지 않고요. 자기장 양은 다 G방향으로 일정하다. 호모지니어스한 경우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전기장도 마찬가지고요. 자, 일단 자기장은 G방향으로 걸려있고요.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은 X성분과 G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EXI 플러스 EGK라고 쓸 수 있겠죠. 자, X방향의 기본 벡터, 단위 벡터, G방향의 단위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초기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X방향에서는 VX0, Y방향은 VY0, 그 다음에 G방향은 V8R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걸 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동일한 방법을 하면 되겠죠. 자, 이 식도 푸는데 우리가 X성분, Y성분, G성분으로 나눠가지고 이걸 실제로 해보시면 됩니다. 자, Y성분 같은 경우 이게 0이죠. 여기서 보시면 일렉트릭 필드 같은 경우에는요. 자, 나눠서 적분을 수행하면 벨로시티를 각 컴포넌트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실제로 구해보면 Vx 같은 경우에는 Vpub의 코사인 오메가 ct 플러스 파이, Vy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의 Vpub의 사인 오메가 ct 플러스 파이. 자, 그런데 새로운 게 나타났네요. 이건 아까 없었죠. 방금 앞 페이지에서는. 자, 이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나타났어요.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G성분도 특별히 달라질 게 없는데, 자, 이게 들어갔네요. 원래는 이대로였는데 앞 페이지에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속이 된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가속이 된다는 걸 여기서 유추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Vpub은 앞과 다르기 때문에 지금 STX를 붙였는데요. Vx의 제곱 플러스 Vy 더하기 Bg분의 2x의 제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코사인 파이분의 Vpub 코사인 파이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자,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탄젠트 파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플러스 또 이렇게 부호가 차이가 생깁니다. Vx분의 Vy0 플러스 Bg분의 2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유의하시면 여기 에스테릭스가 붙어있는 경우는 지금 새롭게 추가된 거고요. 새롭게 우리 계산한 거고 에스테릭스 없는 거는 지금 앞 페이지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없는 경우에 나오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것도 따라가 보시면 Vx, Vy, Vg를 각각 Vpub과 Vpub, 에스테릭스, 스타, 파이 스타 그리고 이렇게 표현 오메가 C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새롭게 이게 추가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일단 유념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걸 또 적분을 수행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각 위치를 알고 싶은데요. x, y, g 위치를 각각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앞에 나왔던 vx, vy, vg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수행하시면 되겠죠. x성분은 x0 플러스 오메가 c분의 vpub sin 오메가 ct 플러스 파이. y도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겠고요. 자, 근데 y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 마이너스 bg분의 2xt가 새로 추가가 되었죠. 그 다음 G성분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이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V8R을 T 플러스 2분의 1 N분의 Q, EG, T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식을 구했는데요. 여기까지 구하면 수학이죠, 사실. 그냥 미분 방식은 풀었다. 답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수학입니다. 근데 물리는 차이점이 뭐냐면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될 것인가. 실제로 전기장과 자기장 걸리면 입자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물리죠. 그래서 우리는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보시면 마찬가지로 x-x제의 제곱 더하기 y-y0 플러스 이겠죠. bg분의 2xt. 자, 이걸 두 개를 이 두 텀을 왼쪽으로 넘긴 거죠. 제곱을 하시게 되면 아까 앞에서 것과 동일하게 어떤 값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이것의 제곱이 되겠죠. 오메가 c분의 vpub 스타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찬가지로 반경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일단 복잡하니까 아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x와 y만 일단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자, 이게 재밌어요. 아까 앞 같은 경우는 원의 중심이 x0, y0였는데 이제 이번에는 바뀌었습니다. x0, y0 마이너스 bg분의 2xt. 자, 중심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마이너스니까, 시간에 따라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중심부가 원래는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장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보시면 얘가 돌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르게 말씀드리면 원의 중심이 아래로 마이너스 y로 이동한다. 시간에 따라서. 전자, 이온 다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따로 있진 않아요. 부호가 하나예요. 이 말은 둘 다 아이온과 일렉트론 상관없이, 차지에 상관없이 한쪽 방향으로 이동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재밌는 거는 일렉트릭 필드는 이쪽 방향으로 걸려 있었죠. 이쪽 방향으로 걸렸는데 입자들은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냐면 이 입자들이 이동은 움직임은 두 개로 합쳐지는 것 같더라. 첫 번째는 어떤 자이로 모션,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게 있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게. 이게 바로 자이로 모션이었죠. 빙글빙글 도는 거를 자이로 모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같이 사이클로트론 모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자, 거기에 뭔가 이 중심, 자이로 모션을 하는 중심, 이걸 우리가 가이딩 센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가이딩 센터가 또 이동하는 게 있더라. 이렇게. 이 두 개의 벡터 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결국 이 벨로시티는 이 자이로 모션 하는 벨로시티 더하기 가이딩 센터의 벨로시티 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으로 벡터 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동영상인데요. 보시면 실제적으로 입자는 사실 이 파란 겁니다. 빙글빙글 돌고 있죠. 여기 가운데 따라가는 입자가 아닙니다. 이게 뭘까요? 가운데가. 맞습니다. 이게 바로 가이딩 센터다. 그래서 입자의 모션은 이런 가이딩 센터 그리고 자이로 모션을 서로 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자이로 모션은 어떻게 보면 정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근데 이 가이딩 센터 모션만 살펴봐도 우리가 굉장히 입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걸 거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가이딩 센터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가이딩 센터란 말은 실은 누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냐면 아네스 알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분이시죠. 1970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아네스 알펜이.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우리 행력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그 책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아네스 알펜이 쓴 이게 책입니다. Cosmical Electrodynamics라는 책인데요. 1950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걸 쭉 따라가다 보면 여기서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오네요. This point shall be called the guiding center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guiding center라는 말이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파티클의 트래젝토리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guiding center 그리고 자이로 모션 두 가지로 이해를 하면 굉장히 쉽게 더 잘 입자들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이딩 센터와 자이로 모션을 합으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까 같은 방식이 말고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보면 다음같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F는 MA였죠. 이거는 어떤 힘. 아까는 여기 EQ가 됐었죠. 플러스 로렌츠 포스. 자기장에 걸려있는 상황에서 어떤 힘이 걸렸을 때 다음과 같은 식을 풀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걸 다음과 같이 아까 이제 우리가 이 벨로시티를 둘로 나눴었습니다. 가이딩 센터와 자이로 모션으로 나누는데요. 그렇게 한번 집어넣어보죠. 그러면 이 V도 V 가이딩 센터 플러스 V 자이로 모션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죠. 좌변이. 우변도 마찬가지로 V를 가이딩 센터와 자이로 모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딩 센터 크로스 B 플러스 자이로 모션 크로스 B로 쓸 수 있겠죠. 자, 이걸 정리해보면 우리가 파라렐 방향으로는 생각해보시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컴포넌트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장과 평행한 성분 그 다음에 수직인 성분을 생각해보시면 이게 평행한 성분을 보시면 만약에 V가 가이딩 센터가 예를 들면 자기장과 평행하다고 생각하면 이 텀 다 날아가 버리겠죠. 이게 만약에 평행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평행하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파라렐 성분만 여기 남게 되겠죠. 그래서 초기 조건 더하기 n분의 1 양의 적분한 거 이렇게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가이딩 센터는요. 자, 그러면 이 가이딩 센터가 만약에 퍼펜디큘러 성분이다. 퍼펜디큘러. 그럼 퍼펜디큘러를 표현하시게 되면 이 퍼펜디큘러 성분만 남게 되겠죠. 파라렐 성분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 양변을 크로스 B를 해줍니다. 양변에 B를 외적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이딩 센터에 퍼펜디큘러 성분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결국 답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있죠. 그 다음에 Q
B의 제곱이 돼가지고요. 컬 B를 외적을 해줬기 때문에 B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F 크로스 B. 아까 B를 크로스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 QB의 제곱분의 F 크로스 B가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크로스 B를 하기 때문에 이게 B 제곱이 되고요. 그럼 B 제곱하고 Q가 곱해졌죠. 그래서 QB 제곱을 양변에 나눠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가이딩 센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크로스 B가 아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QB 제곱분의 F 크로스 B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가이딩 센터의 모션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건 뭔가가 이게 바가 하나 붙었어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자이로 모션을 한번 할 때까지 평균적으로 받는 힘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받는 힘. 자 이게 바로 가이딩 센터 자기장과 수직인 가이딩 센터의 모션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했던 E 크로스 B 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F 대신 EQ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집어넣어보죠. 이렇게 EQ를 집어넣으시게 되면 Q와 Q가 서로 약분돼서 E 크로스 B 나누기 B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드리프트 이 가이딩 센터가 드리프트 모션 한다. 뭔가 드리프트가 일어난다. 이 방향은 E 크로스 B 방향이고 크기는 E 크로스 B 나누기 B의 제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실제로 E 크로스 B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 방향은 점으로 표현하죠. 못을 박을 때 못이 이쪽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만약에 X로 표현되면 들어간다는 방향입니다. 못을 박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기장 나오는 방향. 자, 그럼 E 크로스 B 방향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E 크로스 B 방향. E 크로스 일렉트릭 플레이 저쪽 방향, 자기장 이쪽 나오는 방향. 그러면 여러분이 손가락 해보시면 이렇게 돌려보면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 나오죠. 그래서 E 크로스 B 방향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가이딩 센터와 자이로 모션으로 나눠가지고 하게 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모션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일렉트릭 필드가 걸렸을 경우, 자기장과 수직으로 걸렸을 경우에는 E 크로스 B 방향으로 가이딩 센터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E 크로스 B 드리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E 크로스 B 드리프트가 생길까? 물리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전기장이 이쪽으로 걸려 있어요. 전기장이.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아이온이 이렇게 끌려가게 되겠죠? 전기장 때문에. 끌려가다가 이제 자이로 모션으로 돌아가게 돼요. 하지만 전기장 때문에 계속 끌려가게 돼서 이런 식으로 하나를 이렇게 만들지 못하고 전기장에서 끌려가서 자이로 모션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사실 이 모션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호모지니스한 경우를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공간에 따라서 필드가 변한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장이 공간에 따라서 변한다. 자, 이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XY 평면입니다. 자, 이게 점이네요. 이 말은 자기장이 이쪽으로 나오는 방향이라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그리고 그게 G 방향이 되겠죠. XY만 지금 평면만 보여드린 거고요. 근데 자기장이 지금 위치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그레디언트가 생겼습니다. 자, 자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갈수록 Y 방향으로 갈수록 더 촘촘해지죠. 더 강해진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기장이 위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결국 그레디언트 B가 Y 방향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초기 속도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입자가.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구해야 됩니다. 자, 편의상 전기장은 걸려있지 않고요. 그러면 이퀘이션 모션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mdv dt는 q v 크로스 b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위치에 대한에서 호모지니어스 하지 않고 위치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뭔가의 위치에 대한 함수. 그리고 그레디언트 b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라운드 BG, 라운드 Y, 이게 G방향, Y방향은 변하고 있다. 그 다음에 V 파라를 0이라고 놓겠다. 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 앞에 식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 식을 우리가 분해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었죠. 다음과 같이. M, dv, dt는 가이딩 센터 더하기 자이로 모션으로 나눴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V도 가이딩 센터, 자이로 모션 나눴어요. 자, 그런데 이 경우는 그냥 B가 컨스탄트가 호모지니어스한 컨스탄트 값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위치에 따라 변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B를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걸 사용해서요. 그러면 새로운 텀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드리프트 모션을 구하시오 하게 되면 자이로 모션을 이제 뻔히 알고 있죠. 자기장에 나오고 있으면 입자가 어떻게 빙글빙글 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이딩 센터만 구하면 되는데 가이딩 센터의 드리프트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이미 구했기 때문에 앞에서
그럼 이 F만 알게 된다면 우리가 F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드리프트 모션은 그냥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F를 구하는 게 핵심인데요. 자, 이 과정도 여러분이 플라즈마 기초 때 자세히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생략을 하겠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따라가 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힘은 로렌츠 포스로 표현이 되는데 다음과 같이 이 자기장이 변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그리디언트가 있죠. 그래서 자기장을 사실 다음과 같이 조금 가정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쓸 수 있느냐? 2분의 라몰 레디어스 dv d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j 방향이고요. 자, 이걸 조금 더 정리하게 되면 이걸 이제 q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마이너스 q로 빼고요. 이 마이너스 앞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라몰 레디어스를 우리가 vpub과 오메가 c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오메가 c분의 vpub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집어넣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건 RL 같은 경우는 라몰 레디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 약속이 플러스 값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하량을 다음과 같이 또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오메가 C를 우리가 플러스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값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Q 그대로 하고 2분의 오메가 C분의 V팝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앞에서 익수가죠. 요거 쓸 수 있죠. 그래서 그레이드 B라고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 결국 마이너스 2분의 Q의 V팝 RL 라몰 레디어스 그레이드 B라고 쓸 수 있고요. 이걸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B분의 2분의 1 MV팝의 제곱 그레이드 B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자기장 이렇게 변화하는 자기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프락시메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새로운 이 F라는 텀이 나오게 되고요. 그 F라는 텀을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F라는 힘을 구하고자 하는데 이 자기장의 위치에 따라서 변해요. 이걸 우리가 어프락시메이션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정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B분의 2분의 1 MV팝의 제곱 그레이드 B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냥 여기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드리프트 모션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넣어서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이온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게 돌지 못하고 자, 강해져야 더 그러면 이렇게 꺾여서 가는 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고 왜 이렇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보시면 이건 라몰 레디어스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라몰 레디어스는 BQ분의 MV 그러니까 자기장에 따라서 자기장이 커지면 이 라몰 레디어스가 작아져요. 그럼 자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이렇게 돌다가 자기장 강해지네요. 그러면 라몰 레디어스 작아져야 되죠. 그러다가 다시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라몰 레디어스 다시 커지고 그래서 이런 거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학적으로 풀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도 우리가 왜 이런 드리프트 모션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실제로 드리프트 모션을 아까 구한 이 F를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V퍼 R의 B의 제곱분의 B 크로스 그레이드 B 같이 표현이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있어요. 아까 E 크로스 B 같은 경우는 방향이 없었었죠. 이 경우는 방향이 생겼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이온과 일렉트론이 서로 다르게 움직인다.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E 크로스 B 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같은 방향이었죠. 자, 따라서 아이온은 B 크로스 그레이드 B 방향 해보시면 이쪽 방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드 B가 위쪽, 그 다음에 자기장 나오는 이쪽 면을 통해 이렇게 나오는 방향일 때죠. 자, 그래서 아이온은 이렇게, 일렉트론은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기는 다음과 같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살펴볼 경우는 이제 자기장이 이제 더 이상 직선 형태가 아니라 자기장이 어떤 공류를 가지고 있을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공류를 가지고 있네요. G 방향이긴 했는데 이렇게 공류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이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보시면 마찬가지로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그리고 로렌츠 포스 이렇게 쓰고요. 전기장 없다라고 마찬가지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Q 곱하기 V 크로스 B0 K. 자, 자기장은 B0 K G 방향에다가 이제 여기에 다른 방향 성분, 바로 Y 방향 성분이 더해졌습니다. R분의 G의 B0 이렇게 더해졌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그러니까 자기장이 결국은 B0K 더하기 R분의 G, B0J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자기장이 공류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때 힘은 어떻게 되는가를 또 구해봐야 되는데요. 힘을 우리가 여러분이 구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원심력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R분의 MV제곱이 되죠.
이제 방향을 고려하게 되면 R의 제곱분의 MV 8R의 제곱이죠. 입자가 자기장을 따라서 돌게 될 경우에 받는 힘이기 때문에 V 펍이 아니라 V 8R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과 평행한 성분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여기다가 R 제곱이 되죠. 그러면서 실은 크기는 R분의 MV 제곱이지만 여기서 R0가 R 방향의 성분 크기와 벡터로 단위 벡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R0에서 약분되면 결국 크기는 R분의 MV 제곱이 되겠죠. 자, 이런 힘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구했던 식이었죠. 벨로시티를 가이딩 센터와 자이로 모션으로 나눠서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드리프트 모션은 QB 제곱분의 F 크로스 B로 표현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 F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결국 드리프트 모션, 이렇게 자기장이 꺾여 있을 경우, 커버처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경우에 입자는 어떤 드리프트 모션을 하게 되는데 가이딩 센터가 드리프트 모션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QB0의 제곱분의 MV8R의 제곱 R의 제곱분의 R0 크로스 B0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향은 어느 쪽일 것인가를 우리가 궁금할 수 있겠죠? R0 크로스 B0 방향으로 이 가이딩 센터가 움직일 텐데 그럼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게 지금 자기장인데요. 자기장이 이걸 이제 이쪽 반대편에서 바라본 건데요. 자기장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입자가 이렇게 빙글빙글 자유로 모션을 해야겠죠. 그래서 원래는 따라갈 텐데 이 가이딩 센터가 움직인다는 거죠. 바로 R 크로스 B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R 크로스 B 방향은 R이 여기고 B가 이 방향이기 때문에 R 크로스 B를 하면 이쪽 방향에 나오죠. 따라서 이온은 이 가이딩 센터는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움직이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처럼 커버처가 있을 경우, 자기장에 커버처가 있을 경우에 이런 드리프트 모션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또한 이것도 살펴보시면 이렇게 전하량이 들어있네요. 전하량이 들어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아이온과 일렉트론은 서로 전하량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바로 이 전전에서 했던 내용이었죠. 그레이던트가 있을 경우. 있을 경우를 살펴봤었죠. 자기장은 G 방향이지만 Y 방향으로 그레이던트가 있을 경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힘을 이렇게 구해봤었는데요. 자, 이 경우는 약간 다르게 자기장이 있는 방향으로 그레이던트가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커버처로도 또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보시면 이런 자기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B G방향이죠. G방향으로 걸려있어요. 근데 거기에 R 성분이 있더라. 그러니까 레디얼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라는 겁니다. 이 R은 이 방향입니다. 레디얼 방향. G방향은 이 방향이 되겠고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를 따라가다 보면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의 그레이던트가 생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입자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우리가 좀 더 풀어보기 위해서는 다이버전스 B는 0이다. 힘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버전스 B는 0이다 하면 BR을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2분의 R에 라운드 BG, 라운드 G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비슷했다는 0이고 R이 0인 위치, 바로 중심에서는 자기장의 BR은 0이다 라는 걸 놓고 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앞에서 저희가 그레이던트 했던 거와 비슷한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고요. 죄송합니다. 자, 이걸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힘을 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입자는 평행한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자, 입자가 자기장과 평행한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예를 들면 입자가 이렇게 자기장에 따라서 가고 있으면 이쪽 방향에서 힘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힘의 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dmv 펍의 제곱, 그 다음에 8r의 그레이던트가 됩니다. 자, 이 식은 앞과 거의 동일하죠. 자,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b분의 2분의 1 mv 펍의 제곱의 그레이던트 b였잖아요. 근데 이 그레이던트 b는 자기장과 수직인 방향이었죠. 근데 이제 이게 달라졌습니다. 이건 거의 똑같은데요. 이건 똑같죠. 근데 이제 그레디언트가 8R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 b분의 또는 b분의 2분의 1 mv 펍의 제곱, 이걸 우리가 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뮤가 무엇인가? 뮤는 마그네틱 모멘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유로 모션하고 있는 입자의 마그네틱 모멘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뮤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뮤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b분의 2분의 1 mv 펍의 제곱인데요. 이 경우는 인베리언트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디아베틱 인베리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는 보존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에너지는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0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 경우는 2분의 1 mv 펍. 자, 운동 에너지만 우리 살펴볼 텐데요. 퍼펜디큘러 에너지와 파라렐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이것을 합해서 시간에 대한 변화는 없어야 될 겁니다. 에너지 보존입니다. 그럼 파라렐 방향으로 받는 힘이 아까 있다고 그랬죠. 그게 F는 MA, 그래서 M, dV 파라렐 DT로 쓸 수 있겠고요. 이게 아까 마이너스 뮤 그레디언트 파라렐 B라고 말씀드렸죠. 방금 앞에서. 자, 그런데 이 그레디언트는 입자가 따라가는 궤적에서의 그레디언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뮤의 라운드 S, 라운드 B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라운드 S는 뭐 미소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입자가 실제적으로 자기 향을 따라가면서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조금 더 가지고 놀아보면 마이너스 뮤의 라운드 B, 라운드 S 이걸 ds, dt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dt, ds로 쓰게 되면 서로 약분돼서 사라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뮤의 라운드 B, 라운드 S ds, dt 그 다음에 dt, ds는 바로 파라렐 벨로시티 분의 1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v 파라렐을 앞으로 가져오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v 파라렐 분의 뮤 그 다음에 얘 두 개는 약분시켜버리고 그럼 dB, dt가 남게 됩니다. 자, 따라서 결국 f는 마이너스 v 파라렐 분의 뮤 dB, dt로 표현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 m dv 파라렐 dt는 마이너스 v 파라렐 분의 뮤 dB, dt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크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기 진하게 제가 볼드체로 써놓은 거는 벡터 성분을 말했겠고요. 이제 크기를 말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v 파라렐 여기 때문에 양변에 v 파라렐 곱해줬어요. 곱해주게 되면 mv 파라렐, dv 파라렐, dt는 마이너스 뮤 dv, dt로 쓸 수 있겠죠. 자,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 v 파라렐을 이 미분 안으로 넣어버립니다. m도 마찬가지로 넣게 되면 2분의 1 mv 파라렐 제곱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결국 이거가 동일하게 되죠. 자, 그래서 좌변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우변은 그대로 마이너스 뮤 dv, dt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식이 있었죠. 에너지는 보존되어야 된다는 식.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ddt 2분의 1 mv 펍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v 파라르의 제곱은 먼저 정의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 2분의 1 mv 펍의 제곱은 뮤b가 같죠. 그래서 ddt 뮤b라 쓸 수 있겠고 이 파라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식이 있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마이너스 뮤 dB dt 이제 두 개 합친 게 0이기 때문에 ddt 뮤b 플러스 마이너스 뮤 dB dt는 0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걸 다시 정리하게 되면 결국 뮤 b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 미분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뮤 dB dt 플러스 b d뮤 dt로 쓸 수 있는데 자, 이걸 이렇게 써보면 되겠죠. 자, 이걸로 대체해 보시면 얘랑 얘가 상쇄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뭘 얻게 되느냐? d뮤 dt는 0이다를 얻게 되겠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얘와 얘는 사라지게 되고 얘만 남게 되는데 이게 0이다가 되는데 b는 0이 아니기 때문에 d뮤 dt는 0이다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뮤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아디아베틱 인베리언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아디아베틱 인베리언트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이게 서서히 변하는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합니다. 사실 여기에 제가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날카로우신 분들은 여기서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0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숙제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하셔서 어떨 경우에 이게 성립하지 않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리는 바로 뮤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 원리는 다음과 같은 마그네틱 미러 장치에 실제로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이 여기서 강해지고 보시면 아까와 같은 상황이죠. 자기장이 이렇게 될 경우 그 경우에는 아까 마이너스 미우 그레디언트 B로 힘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입자가 이렇게 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는 얘기죠.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반사돼서 돌아와서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둬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게 양쪽 끝에서 반사된다고 해서 우리가 매그네틱 미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마그네틱 미러를 우리가 후에 설명하게 될 거고요. 제가 1시간 동안 여기에 대해서 또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토카마기도 마찬가지로 이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토카마기도 이제 제가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자기장이 안으로 갈수록 강해지기 때문에 입자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반사가 되고 다시 와서 가다 반사되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모습을 토카막 내에서도 입자가 그리게 되고요. 지구자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구장 여기 북극이고 남극이죠. 근데 지구장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 커버처가 있죠.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커버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자기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입자가 다음과 같은 모션을 그리게 되는데요. 자이런 모션을 하면서 한쪽 방에 이쪽 방향 이동을 하고 있죠. 가이딩 센터가 드리프트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한번 잘 살펴보시면 지구자기장에 갇힌 입자들의 모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더 이해를 쉽게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여기서 오로라 현상도 우리가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양쪽 극에서 왜 이런 오로라 같은 현상이 발생한가도 이런 모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제가 좀 정리를 드려보면 자기장만 걸려있을 경우에 입자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해서 정리를 이렇게 했죠. x-x제곱 더하기 y-y제곱 제곱은 rl의 제곱. 그래서 어떤 반경을 가지고 빙글빙글 돌더라. 자이로 모션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요. 가운데가 가이딩 센터가 있었죠. 자, 이번에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걸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그럴 경우에는 드리프트 모션 한다. E 크로스 B 드리프트 모션 한다. 그래서 B제곱분의 E 크로스 B로 움직인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E 크로스 B 방향이 경우는 아래 방향이고 차지에 대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이언과 일렉트론이 같은 방향으로 내려가더라. 자, 다음에는 만약에 자기장이 공간에 들어서 변할 경우 어떻게 되는가? 자기장이 위쪽으로서 더 강해진다. 그럴 경우는 다음과 같이 B 크로스 그레든 B라는 방향으로 드리프트 모션 하는데 이온과 전자가 서로 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이온은 이렇게 돌게 되고 전자는 이렇게 간다. 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죠. 또 한 가지 커버처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자기장이 꺾였을 때 이 경우도 F 같은 경우가 이 경우는 원심력이 돼서 다음과 같이 표현되더라. 그래서 R0 크로스 B0 방향으로 이렇게 드리프트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입자들, 플라즈마를 기술하는 다양한 방식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방식인 싱글 파티클 어프로치, 입자 하나하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에 걸렸을 경우에 전기장과 자기장이 같이 걸렸을 경우 또는 자기장만 걸렸을 경우 자기장의 위치에 따라서 변할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사실 살펴봤지만 조금 더 어드밴스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더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 행역을 더 전공하고 싶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변할 경우, 시간에 따라서 전기장이 변할 경우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를 또한 추천드리겠습니다.